일단은 지수 함수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로그 함수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될 지수 함수는 요런 애죠. y는 뭐 a에 x-2에 뭐 플러스 3 요런 거. 요런 애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 지수 함수에서는 무슨 선이 존재했어? 점근선이 존재했었죠. 그치? 근데 우리 점근선이라는 건 사실 될 수 없는 걸 점근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여기서 이 y는 a의 x-2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에서 될 수 없는 숫자를 먼저 찾을 거야. 그러면 될 수 없는 숫자가 무엇이냐? 이 지수식 있지? a의 x-2제곱이라는 지수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0이 될 수 없어요. 왜? 밑이 양수일 거기 때문에. 밑이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없다.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건 y는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3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3이다가 나오게 된다. 점근선은 될 수 없는 선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은 뭐다? y는 상수항을 의미한다. 왜? 지수식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상수항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y는 상수항일 때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뭐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점근선 찾았으면 개형 찾으면 되죠. 개형.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이 개형도 두 가지로 나뉘어. 이 개형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a를 보는 거지. a.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고? 결국에는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면, 근데 이제 보통은 0과 1 사이라고 쓰지? 밑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떤 함수가 되는 거다? 감소함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감소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칭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대칭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x축 대칭을 했는지, y축 대칭을 했는지,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또는 y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통해서 마지막 개형을 따져주시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y는 마이너스 2에 x-3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일단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x축, y축 찍어놓고, 지금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2니까, 증가니까 이런 개형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치?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야? y 앞에 마이너스에서 온 거지. 그치? y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긴 개형을 x축 대칭이니까 밑으로 내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개형만 보고 점근선에 갖다 붙이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지수함수는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수식 연산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함수 볼게요. y는 뭐 로그 a의 x-3 플러스 2 이런 거 한번 볼게.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있다. 그러면 로그 함수도 당연히 지수 함수처럼 뭐가 있을 것이다? 점근선이 있을 것이다. 맞죠?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점근선이라는 건 될 수 없는 선을 의미한다고? 맞지? 그럼 로그 함수에서 될 수 없는 애들을 찾아보면 뭐가 있다? 여기 진수. 진수는 항상 뭐여야 돼?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진수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겠지. 0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그게 진수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결국 뭐가 된다? 진수가 0일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진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은 될 수 없는 선이라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진수가 0일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점근선 찾았으면 개형만 찾아서 이제 갖다 붙여주시면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뉜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과 1 사이면 감소. 똑같은 거야. 그런데 개형만 조금 다르죠? 그치? 로그 함수의 증가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치?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감소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맞죠?
그렇죠? 이런 식의 개형을 따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랑 똑같이 대칭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라 라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대칭 이동을 Y축 대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X축 대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사실상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는 다 한 거야.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을 거고, 사실상 지수 로그 함수의 핵심은 지수 로그 연산을 할 수 있느냐인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런 거 기억나니? 결국에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니? 여기까지 질문? 없어? 괜찮아? 좀 기억이 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못 그리시는 분들은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치?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약수령 논술에서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안 그릴 거니까. 어차피 못 써. 너네 내가 나눠준 거 이제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쓸 칸이 없어요, 별로. 칸이 되게 작게 나오니까 그래프는 안 그릴 건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잖아. 문제를 풀 땐 필요하니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답안지는 안 그리겠지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하냐면 칸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면 완전 정확하게 그려야 돼. 틀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래프를 그렸다가 감점받을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웬만하면 그리지 말라고. 알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로. 여기까지 이제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된 거고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52번 볼게요. 52번. 52번. 52번 보시면 52번에 두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다. 2의 x제곱과 4분의 1의 x제곱이 있다. 그랬을 때 y는 k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원소로 갖는 x가 저렇게 있고 그랬을 때 k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2의 x제곱과 4분의 1의 x제곱이 y는 k와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둘 다 지수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둘 다 y는 0, x축이 점근선인 애들인 거야. 그래놓고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2의 x제곱도 그렇고 4분의 1의 x제곱도 그렇고 0,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랬을 때 2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증가니까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감소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y는 k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k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치? 결국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k는 1이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얘 잡아봐봐. 얘든 k가 1보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결론적으로는 뭐야? 얘 하나가 나오는데 얘의 x좌표는 양수, 음수? 음수죠. 맞지? y축보다 왼쪽에서 만나니까. 그럼 두 번째, 얘의 x좌표는 뭐야? 양수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는 무조건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인 거야.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x좌표를 원소로 갖는 집합 x를 a와 a제곱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맞니?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니까 결론이 뭐가 돼?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a제곱인 거고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하겠어? k가 1보다 클 때와 k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보겠죠. 괜찮나요? k가 1일 때는 어차피 x좌표가 0인데 a가 0일 수 없으니까 안 봐도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보겠다? k가 뭐 1보다 큰 경우를 보겠다. 큰 경우를 보겠다. 그럼 k가 1보다 크면 4분의 1의 x제곱과 여기서 만나고 2의 x제곱과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4분의 1의 a제곱과 뭐가 같다? k가 같다. 교점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a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2의
A제곱은 뭐와 같다? K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얘도 K고 얘도 K니까 이 둘이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론은 얘 바꿔보시면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의 2제곱이 되는 거고 는 얘는 뭐가 된다? 2의 A제곱이 되고 결국 얘와 얘가 같다로 바뀌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결론은 A제곱은 마이너스 2A고 넘겨서 적어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가 0인 거고 A는 마이너스 2다가 나오겠네요. 맞지? 0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K가 0과 1 사이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1 사이일 땐 반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4분의 1 다시 2의 A제곱은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A제곱은 K가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둘이 같을 거고요. 그럼 결론 뭐가 된다? 2의 A제곱은 2의 마이너스 2A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와 얘가 같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 마이너스 2A제곱은 A일 거고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2A제곱 플러스 A는 0이 된다.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얘와 얘 이렇게 두 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집어넣으셔서 K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K를 구하는 거니까 얘일 때 K가 몇인지 얘일 때 K가 몇인지 해서 답을 써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칸이 부족해.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셔도 돼요. 알겠죠? 중간 과정 생략하셔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쓴 다음에 K는 몇이다 그냥 쓰는 거야. 또 집어넣어가지고 K가 몇이 되는지 과정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하고 뭐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K가 몇인지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했을 때 몇인지 이렇게 쓰시면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눴는지 막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는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 아니니까 1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서 푸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보시면 뭐 얘 하나 있을 거고 얘 하나 있을 거고 곱을 구하는 게 하나 이제 들어가겠죠? 채점 기준에 뭐 그 정도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번 볼게요. 56번. 56번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고요. 그 상황에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a고 g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다. 각각의 최대값이 합이 10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fx는 밑이 2니까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죠? 그 말은 x가 커질수록 같이 커지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3인데 원래 3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x니까 어디 대칭? y축 대칭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죠? 맞지? y축 대칭 저쪽으로 접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된다. 맞나요? 여기가 괜찮아? 그래서 얘를 쓸 때 뭐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느냐. 결국에 fx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결국에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쓸 때도 쓰시면 되죠. 뭐 얘를 개형을 뭐 그리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x가 무슨 함수니까 증가 함수이므로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최대값 몇을 갖겠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gx는 무슨 함수이므로 감소 함수이므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몇을 갖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프 그리지 말고 말로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합이 10이니까 뭐 더하셔서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얘를 채점 기준을 나눠보면 fx의 최대값 구하는 거 하나, gx의 최대값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 그걸 둘 더해서 a 더하기 b 구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서술만 주의하셔서 당연히 맞춰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됐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58번
봅시다. 내가 지금 특히 토요일에 하는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자꾸 보는 게 답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풀어야 될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앞에 수업을 뭐 너무 많이 하니까 저번 시간에 막 하다가 이제 내가 준비한 게 이제 중간에 갑자기 확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체크해온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꾸 선생님 뭘 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뭘 풀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 체크해온 거 보는 거니까. 봅시다. 58번. 1보다 큰 두 자연수 A, B와 두 함수 fx, gx가 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문제 읽어보시면 fx와 g의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그 p를 기준으로 hx를 세 개로 나눠놨다. 그런데 그 p가 자연수고 h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합이 1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fx, gx가 이런 식으로 있고 결국에 여기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p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일단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핵심은 h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h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겠네. 됐니?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결국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hx를 한번 그려볼게요. x, y 쭉 나눠놓고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인데 gx가 얘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에도 b가 있고 여기에도 a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 그려? 결국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또는 g의 마이너스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따져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를? fx와 g의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이 x인데 그 x가 자연수가 되는, 즉 양수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를 한번 나눠서 보자. fx는 어차피 점근선이 x축이잖아. 맞죠? 그리고 a가 일단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증가함수, 즉 이렇게 생기네요. 맞나요? fx는 뭐 a 값에 따라서 개형이 조금씩은 변하겠지만 요건 고정이야. 맞지? 그리고 0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a일 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fx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고 gx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럼 4분의 1의 x제곱은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애잖아. 맞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어디 대칭? x축 대칭을 한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g의 x예요. 근데 우린 또 뭘 봐야 된다고? g의 마이너스 x를 봐야 된다고? g의 마이너스 x는 얘를 또 뭐 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g의 마이너스 x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g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다. 그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b니까 얘를 b만큼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플러스 b니까 얘를 y축으로 b만큼 끌어올린 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럼 얘를 살짝 끌어올리면 뭐 이런 식으로 만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그리고 얘가 p가 되겠죠. 그런데 p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돼? 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 괜찮아? 그러면 0에서 만나겠네? 그럼 그것보다 더 올리면 일단 양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마지막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일단 fx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g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g의 x는 그러면 얘를 y축 대칭한 게 gx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다. 일단 만나려면 p에서, 자연수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 놓고 지금 0을 기준으로 잘라놨고 p를 기준으로 잘라놓은 상태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0보다 작을 때는 gx예요. 0보다 작을 때는 gx니까 뭐를 따라가면 돼? 노란색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gx gx 노란색 이렇게. 그 다음에 0과 p 사이에선 g의 마이너스 x니까 이 빨간색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흰색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h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y는 k를 그렸을 때 결국에 y는 k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와
이렇게 그으면 점이 두 개겠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 K는 뭐다? 요 점과 요 점. 그러니까 어떤 점? 이 점과 이 점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 값만 구하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은 얘가 되기 위해서는 K는 결국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지 K는 어디다가? HX에다가. 근데 HX에다가 0은 어디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잖아. 결국 얘는 뭐가 된다? G 0이 된다. G 0이 된다라는 거고 얘는 P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치? P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다? F P가 된다. 그래 놓고 이 둘을 더하면 11이다가 되겠죠. 그치? 그럼 G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0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P 집어넣으면 플러스 A에 P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1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얘는 어차피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서 12가 되는 건 알겠고 그 다음은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이 되게 모자르지 않아? 맞죠? 맞죠? 쟤를 가지고는 그냥 무작정 집어넣어서 풀 수는 없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얘 한번 보자. 얘는 결국 우리가 쓴 G의 마이너스 X라는 애와 우리가 쓴 G의 X라는 애가 만나는 점인데 사실 GX와 G-X는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Y축에서 만나게 되겠지. 저런 식으로 접으면. 맞죠?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얘는 뭐야? 우리 P 어떻게 구한 거야? P는 G-X와 반대로 썼죠. 얘가 GX죠. 얘가 GX고 얘가 G-X죠. G-X와 FX의 교점이 P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이 하나가 더 나와요. 뭐? GX와 다시 FX와 G의 마이너스 X의 교점이 P인 거니까 결론은 FP와 G의 마이너스 P가 같겠지. 맞지?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거 어떻게 된다? A에 P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가 같다. P가 같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의 4의 P제곱 더하기 B가 되겠지. 됐나요? 됐죠? 그래서 얘에다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서 B는 얘를 넘겼을 때 A의 P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P제곱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식이? A의 P 플러스 1제곱이고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더하기 4의 P제곱 플러스 A의 P 플러스 1제곱은 12.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얘를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A의 P 플러스 1제곱이 2배가 되고 플러스 4의 P제곱이 되고 그게 12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미지수가 2개고 식이 1개밖에 없어서 문제를 원래는 못 푸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어? A가 자연수고요. P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은 대입해서 푸시는 거예요. 식을 구했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보면 어차피 P도 자연수니까 P가 2를 넘어설 수는 없어. 왜? P가 2를 넘어서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P가 뭐밖에 안 돼? 어차피 1밖에 안 돼. 이해돼? 그러니까 P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넘기면 8이 되는 거고 2로 나누면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P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니 A는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A에다가 2와 P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2의 제곱 4의 4니까 B는 8이다 까지 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봐봐. 이게 뒤에서 서술할 게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럼 앞에서 내가 그래프 막 설명했던 거 다 지웠잖아. 그 이유가 뭐야?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서술이 길면 이 뒤에 봐봐. 여기 이 뒤에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뭐야? 없어, 몇 개. 그러니까 중간 과정 지우는 거 정도잖아. 그러니까 서술이 긴 문제에서는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왜? 뒤에가 결론이니까.
알겠죠?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서술이 되게 길어. 서술이 되게 길어. 그래서 앞에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특히 이제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그래프 이렇게 안 그릴 거니까, 답안지에는. 뭔 느낌인지 이해가? 뭔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 P가 자연수고 H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똑같이 하면 돼. HX와, 다시 P가 자연수고 H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K 값은 뭐면 된다? G0과 FP면 된다. 그래서 G0은 뭐 얘고 FP는 얘니까 더하면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요 앞줄에다가 뭐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저 말. P가 자연수고 H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K는 G0 또는 FP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합이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우리 여기서 결국엔 이호식이 모자랐으니까 요거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 쓰면 되죠? FP와 G-P가 같으면 이호식 하나 쓰고 FP는 G-P고 거기서 요식 쓰고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이 길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버릴 거를 어떻게 버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때 좀 헷갈리시면 내가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het갈리면 너네가 그 연습할 때 지금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연습할 때 다 풀고 나서 답지에서 4개만 뽑아봐. 특히 어려운 문제, 긴 문제에서는 답지에서 채점 기준이 뭘까라는 그 4개만 뽑아보세요. 아무리 길어도 4개야. 아무리 많아도. 5개 안 넘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랬어. 그러니까 4개까지만 뽑아보세요. 알겠지? 그러면 뭘 버려야 될지가 좀 보이거든? 그게 대표적인 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니까. 그래프에 대한 설명 버리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 A가 몇인지, 뭐 P가 몇인지 그걸 구하기 위한 식들. 요거나 이거나 이거 이런 거. 이 식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벌써 이제 3개야. 얘 구하는 거, 얘 구하는 거, 얘 구하는 거. 벌써 3개야. 그럼 마지막 한 개는 뭐야? 처음 설명했던 거. 저 식이 왜 나오는지 뭐 이런 거. K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지수함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로그 함수도 다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대강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60번 봅시다. 60번. 60번 볼게요. 맞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너네는 모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학원 교재를 만들 때부터 나는 항상 생각해 왔던 거예요.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생각해 왔던 게 너네한테 이제 교재를 이렇게 팔잖아. 근데 나는 절대 이제 교재를 팔아서 뭔가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있었어. 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왜냐면 이제 내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좀 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좀 있었어.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없어진 게 교재를 팔려면 내가 사업자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개인 서점이 돼야 돼. 서점을 차려야 책을 팔 수 있어, 법이.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막 팔고 현금으로 다 받았어. 몰래.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데 사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단속이 심해져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내가 그런 막 현금으로 막 받아서 팔고 이제 막 사기를 강요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교재를 팔아서 남겨봤자 뭐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수령에서는 자체 교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 시중 교재가 없다 보니까 찾아보면 이제 기출문제집 정도밖에 없어요. 가천대 기출문제 뭐 이런 거. 그 정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교재를 너네한테 팔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남는 게 있을 거잖아.
그래서 난 항상 그러고 나면 생각하는 게 그거를 어떻게 너네한테 돌려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너네한테 또 참 법이 힘들어. 그냥 현금으로 돌려주면 불법이야. 또 불법이야. 근데 그렇다고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교재 만들 때 손해보면서 팔았어. 남기기 싫으니까. 왜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껴있는 업체들이 막 있잖아. 그러면 수수료가 나가. 그냥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는 이제 원가만 받고 수수료는 그냥 내 돈으로 냈어.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원장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교재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걸 왜 돈을 계속 내냐. 교재도 힘들게 만들고 팔 때마다 돈을 내 나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수수료를 대략 예상을 해서 예상치를 해서 이제 애들한테 교재를 받아라. 수수료까지 해서 원가랑. 근데 그게 완벽하게 예상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아. 이번에도 이제 수원 수투를 해가지고 12,000원을 잡았잖아. 이제 교재 8,000원, 이제 답지 4,00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잡았잖아.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12,000원, 12,000원에서 24,000원을 잡으면 그냥 이제 다 이제 드러내는 거야. 난 이제 양심에 해서 하면 한 명당 한 2천 얼마 남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이제 그게 내역서가 나와야 아는데 2천 얼마가 남아요. 근데 내가 너네한테 고작 2천 얼마 나눠주겠다고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 좀 그렇잖아 그것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약수령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푸는 단계니까 괜찮은데 특히 이제 학기 중 되면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시중 교재를 사서 쓰게 되잖아. 그걸 풀어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칸이 막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엄청 막 문제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 봐서 알겠지만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래서 너네 노트를 만들어 줄까 해요. 약수령 전용 노트를 만들어 줄까 해요. 이거 노트가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업체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노트가 한 권당 한 4천 얼마 되더라고. 4천 얼마 되더라고 단가가. 근데 이제 뭐 2천 얼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제 노트를 나중에 이제 3월 달 되면 나눠 드릴게요. 알겠죠? 난 항상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우리 자체 교재 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애들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교재를 팔아서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지금은 괜찮고 지금 한 3월 달 정도 아니면 빠르면 한 2월 달 정도에 해서 우리 약수령 노트를 만들 건데 막 이쁘게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그냥 진짜 실제 노트처럼만 해서 만들어서. 왜냐면 내가 막 그거를 이쁘게 만들 시간은 없어. 이쁘게 만들 시간은 없고 그냥 내 와이프가 그 디자이너야. 웹 디자인을 해. 그러니까 그냥 표지만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와이프한테 표지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제 표지만 그것도 이제 그 표지 있죠. 그것도 이제 좀 와이프한테 손 좀 봐달라. 이제 100% 다 만들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몇 개 이제 시안 같은 걸 해서 이제 표지 좀 봐달라 해서 이제 한 거거든. 아무튼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장 억울했던 게 이제 우리 처음 자체 교재 팔 때 몇몇 어머님들이 모두가 그렇지 않고 몇몇 어머님들이 야가토스가 돈에 미쳤다. 이제 교재까지 판다. 막 실제로 그러니까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교재도 팔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모님도 계셔. 억울하지. 그때는 난 손해 보고 팔았는데 너네한테 한 권 팔수록 난 한 1,000원, 2,000원씩 계속 손해를 봤는데 억울하잖아. 근데 그거를 또 뭐 자초지종 뭘 설명해. 그냥 시험 대비 하느라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마무리됐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거니까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런 오해가 있으면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거는 남는 돈은 잘 내가 모아놨다가 업체 선정해서 노트 만들어서 다시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노트 나눠주는 것도 다 돈이야. 사실 안 맞잖아 단가. 근데 또 2,000원으로 한다고 막 얇게 만들고 너무 없잖아 그거. 그건 좀 그렇잖아.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너네랑 별로 막 쪼잔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월 달 정도면 우리 업체 선정해서 하면 이제 나오는 데는 한 일주일이면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노트를 만들 수 있는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특강 시작하면 더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한 2월 말이나 3월 달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갑자기 생각나서 아까 이제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업체한테 막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아무튼 볼게요. 60번부터 봅시다. 그래서 노트가 나올 거니까 나중에 이제 수특이랑 수능 완성 풀 때 씁시다. 알겠죠? 60번 볼게요. 함수 fx가 로그 k의 x다. 그랬을 때 얘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엔 이제 k가 뭔지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될 건데 가에서 지금 p가 q보다 작다, q가 더 크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결국에 p는 x좌표, q도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p와 fq는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의 x좌표와 y좌표가 나와 있는 식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 배웠어 우리? 기울기로 해석했던 거 기억나? 정확히는 내가 양변을 p-1로 나누고 또 q-1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요 식이 가에 대한 식이 어떻게 돼? p-1분의 fp가 되는 거고요. 얘는 q-1분의 fq가 되는 거지. 그리고 둘 다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p-1이니까 x좌표가 p인 점과 x좌표가 1인 점이 있다는 거야. 분모는 x 증가량이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y 증가량이지. 그러면 점 p에 대한 y좌표가 당연히 fp일 거 아니야. 맞나요? 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y좌표 뭐 나와? 0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은 p-1분의 fp는 뭘 의미하는 거다? p, fp와 1, 0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k가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1보다 크면 대강 그려보면 여기가 1,0일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1보다 크면 증가니까. 1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맞죠? 그리고 P와 Q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증가일 때를 한번 봐보자. 증가일 때. 저기다 쓰면 잘 안 보이니? 일단은 증가일 때 보시면 얘와 P와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 Q와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P일 때가 기울기가 큰 거야? Q일 때가 기울기가 큰 거야? P일 때가 더 큰 거지. 그치? 지금 문제에서 근데 뭐라고 돼 있다고? Q가 더 크다라고 돼 있다고. 그럼 당연히 무슨 함수겠어? 감소함수겠죠.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겠지. 정확히는 0과 1 사이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됐니? 그럼 얘를 서술을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에서 지금 제 FP 곱하기 FP 곱하기 Q-1이 크다. FQ 곱하기 P-1이고 이렇게 있고 그럼 우리 나눴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P-1분의 FP 그 다음에 크다. Q-1분의 F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얘를 또 얘는 뭐고 뭐 얘는 뭐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럼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x가 무슨 함수면 돼? fx는 감소 함수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뭐 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알겠죠? 따라서 k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fx가 로그 k의 x고 거기다가 8을 집어넣었을 때 는 3이다 해서 뭐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럼 k가 2개가 나올 거고 1보다 작은 거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5번 볼게요. 65번. 65번에 정의역이 저렇게가 있고 x가 4부터 30까지 있고요. fx가 저렇게 나눠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이렇게 생겼으면 그래프 그려서 보지.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하고 x축 x좌표 잘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쟤도 보면 x축 y축이 있고
4부터니까 그냥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로그 5의 4인데 다시 5의 x인데 4 집어넣으면 1이고 로그 5의 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거기에서 4부터 25까지 잘라서 볼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5의 x-24니까 제가 어떻게 생겼겠니?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앤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치? x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상태로 24만큼 움직이고 위로 이만큼 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여기서 25부터 30까지 잘려있는 상황인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25 한번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25 한번 집어넣어보면 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도 25 한번 집어넣어보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에서 만나네? 그래서 둘을 합쳐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4에서 자르고 25에서 자르고 30에서 자르면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25에서일 거고 최소값은 4 또는 30에서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쓰시면 돼요. 결론을 함수 gx 다시 함수 fx는 x가 몇일 때 x가 25일 때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4일 때 또는 30일 때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f4가 뭔지 f30이 뭔지 찾아서 최소값은 몇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나눠보면 최대값 찾는 거 그 다음에 최소값 찾는 거 2개 찾고 그 중에 하나 찾는 거 그 다음 합 찾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그 다음이 67번. 67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67번. 그래서 사실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낄 텐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서술하기가 쉬워. 왜냐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구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잖아. 그럼 그 구해야 되는 요소들을 적다 보면 그냥 끝나. 어차피 4개가 다니까. 근데 이제 쉬운 문제들에서 뭘 적어야 될지가 애매할 때가 생각보다 나중에 되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될 건데 아무튼 일단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67번 봅시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fx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a이고 gx는 제다. 그랬을 때 점근선이 각각 l과 m이고 그랬을 때 점 a와 점 b가 저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a, b의 길이가 1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문제 보면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겠어? 그러면 당연히 fx와 만나는 점 a 찾을 거고 그 다음에 gx와 만나는 점 b 찾을 거고 그 다음에 a, b 각각 점 찾았으니까 이어서 요 길이 10이다를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야? 순서가 일단 점근선 2개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점근선과 만나는 a, b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a, b 길이 구하면 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4개 끝이야. 알겠지? 그걸 순서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하겠다? 점근선 L부터 찾겠다. 그래서 L은 몇이 될 거다? 지금 fx의 점근선이 L인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일 때다. 그래서 L은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은 x는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한다? fx와 m, x는 6일 때의 교점이니까 저기다가 fx에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f6은 로그 2의 8 더하기 a니까 a 플러스 3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점 a가 뭔 거야? 6, a 플러스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치?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gx와 l과의 교점이니까 g-2는 집어넣어보시면 로그 2의 8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b 플러스 3이 된다. 얘가 b 플러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A, B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에
루트에 얘 빼기 얘니까 64 더하기 얘 빼기 얘니까 b-a에 a-b라고 쓸까요? a-b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가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 a-b의 제곱은 양변을 제곱해서 넘겨주시면 36이다. 절대값 a-b는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됐지?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안 나올 확률이 커. 문제를 변형하면서 그래프를 지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유는 본인들만 알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를 변형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수특에 있는 도형을 가천대에서 그려준 적이 있어.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그려준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문제 같은 걸 편집을 많이 하니까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냐면 도형을 갖다가 그냥 손으로 지운 느낌? 그러니까 도형이 그 보통 이제 문제 만들 때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쓰거나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아니면 그러기 귀찮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림을 캡처를 떠. 그래서 이제 캡처를 따서 그거를 그림판으로 옮겨. 그래서 그림판에서 손으로 지울 수 있어. 딱 그 정도의 퀄리티인 거야. 몇 번 나온 적이 있어, 내 그림이. 그 정도의 퀄리티였어.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교가 그 정도면 그냥 업체를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만들어주는 업체도 따로 있거든. 그림 같은 거. 문제만 있으면 그림 만들어주는 업체 같은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조차 안 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 그 그림을 보고. 뭔가 그래서 그림을 없애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식이냐면 아니 얘를 봐봐. 그림판으로 지울 때는 이렇게 네모칸을 써서 지우거든? 그럼 이렇게 네모칸을 써서 지우다 보면 이 끝에 부분이 애매하게 잘려.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뭐 이 점이 A가 아니라 뭐 B였으면 좋겠어. 그럼 A를 이렇게 잘라. 그 다음 B를 쓰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적혀있는 알파벳이랑 여기 적혀있는 알파벳이랑 교묘하게 달라. 그 글씨체가. 글씨체가 교묘하게 달라. 원래 적혀있는 거랑 그거랑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무튼 뭔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한다고? 약간 싶기도 하던데 그냥 뭔가 그냥 조교를 시켜서 편집하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초반에는 이제 약수능술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니까 아예 그림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아무튼 그래서가 아닐까. 그거 이제 업체에 따로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무튼 그래서 그림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 땐 하시고 옮겨 적을 때는 계산식이랑 그 좌표가 뭔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무튼 봅시다. 68번에 뭐 얘를 어려워서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로그 3의 x를 치환하는 거 아시죠? 그치? 근데 치환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27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치환하는 과정에서 로그 3의 x의 범위를 찾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치환할 때 그냥 무작정 치환하면 안 되고 항상 특히 함수에서는 뭐다? 치환할 때 범위 신경 쓰셔야 된다. 방정식에서는 근의 형태가 바뀌니까 근의 형태 같은 거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체크를 해둔 거고요. 그 다음 70번 볼게요. 70번.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그냥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그래프 그려놓고 서술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있는데 1부터 5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1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어디서 최대값일지 어디서 최소값일지만 따져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얘 한번 보면 지금 X축, Y축이 있고 지금 얘가 지금 점근선이 X는 A인데 A는 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X는 A가 뭐 요쯤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얘가 원래 밑이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생겼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애야 원래는. 괜찮니?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데 마이너스 X니까 어디 축 대칭을 한 거야? Y축 대칭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개형만 보면. 됐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얘만 하나 찾아볼까? 얘만 뭐 0 집어넣었을 때 보시면 다시 얘가 0일 때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아니다, 찾지 말자. 괜히 복잡해지는구나. 이렇게까지만 볼게요. 개형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x축, y축이 있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쟤는 점근선이 y는 1이 되겠네. y는 1이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 밑이 9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끝나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3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뭐 여기든 어디든 크게 상관없으니까 3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일단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3이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 문제랑은 다르게 얘가 3이 붙어 있지 않아. 3에서 딱 그 경계값에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몰라. 맞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3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3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개형을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길 수 있다? 3에서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3이 여기 있고 앞에 부분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괜찮니? 근데 또는 얘가 더 위로 올라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요 위치의 함수값과 요 위치의 함수값의 관계에 따라서,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그러면 얘 한번 보자. 얘는 최대값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최대값. 맞지? 그럼 최소값은 5에서든 1에서든 둘 중 하나에서 나오겠지. 맞나요? 근데 얘는 여기가 최대값이야. 근데 어때? 비어있지? 근데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가 최대값일 거고 5든 1이든 둘 중 하나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와 얘는 사실상 똑같은 거야. 요 끝에서 3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 그 다음 5와 1 둘 중 하나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fx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x가 3일 때에서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1 또는 5에서 나온다. 그래서 3일 때의 함수값, 3일 때의 함수값은 밑에다가 집어넣겠죠? 왜?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2다 해가지고 b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값 구했으니까 1과 5 집어넣어서 1인 경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랑은 다르게, 앞에 문제는 딱 붙어서 이어지는 애였고 이런 형태였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할 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gx라고 보고 얘를 hx라고 그냥 둬볼게. 굳이 이렇게 안 두셔도 돼요. 근데 쓰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h3이 되겠지. 요 값은. 얘는 뭐가 돼? g3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돼? 최대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h3은 g3보다 커야 된다. 또는 저기다가 3 집어넣어서 얘는 얘보다 커야 된다. 조건 하나 쓸 거고. 왜? 그게 아니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대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 쓰고, 또는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최대값은 3일 때다. 최소값은 1 또는 5일 때다 해서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구해주시면 끝나요. 알겠죠? 그 다음은 단순 계산이니까 그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가 아마 답지에 보면 엄청 길게 서술이 돼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알겠죠? 결론만 제가 쟤보다 커야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만 써주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언급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B의 범위도 구해야 되고 A의 범위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넘기다 보면 어디야? 그 넘기다 보면 약수량 연습 문제라고 적힌 거 있죠? 그치? 그 전까지 할 거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 쭉 하고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 오늘 또 가기 전에 내가 뽑아서 정리해서 적을 수 있을 만한 거, 문제는 그냥 책에다 푸시면 되고 정리할 만한 칸 만들어 놓은 거 나눠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숙제로 쭉 정리해서 한 번씩 써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약수령 연습 문제 쭉 같이 한번 풉시다. 아무튼 넘어가셔서 72번 한번 볼게요. 갔다. 72번 보면 뭐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뭐 두 함수가 쭉 있고 x는 1과 만나는 점 p 있고 x는 k와 만나는 점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1보다 크다. 그랬을 때 gx의 그래프 위의 점 q와 1,1 그 다음에 얘가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봐봐 gx의 그래프가 로그 함수잖아. 그치? 로그 함수인데 앞에 밑이 2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인 거예요. 점근선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x는 b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x축 대칭한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가 뭐와 만나기 위해서? x는 k와 만나기 위해서. x는 k라는 건 y축의 평행한 직선이지. 그치? 그럼 k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k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뭐보다 크면 돼? b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k가 1보다 클 때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 건 1이 뭐다?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니? x는 1이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b가 1이다 라는 걸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서 k가 1이다,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b는 1이구나 라는 걸 추론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a. 그래서 보시면 fx가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a인 거고,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 로그 2에 x 마이너스 b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니? 플러스 1 맞니? 뒤에? 맞아? 플러스 1 없어? 플러스 1이 없구나. x 마이너스 b까지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을 때 얘가 a라는 점은 1,1이고 얘와 얘가 같고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결국에 x는 1이라는 애니까 p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f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2분의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q라는 점은 얘가 y좌표가 1일 때니까 여기다 는 1 붙이면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다가 는 1 붙여주시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x 마이너스 b는 2분의 1이 되겠네? 괜찮니? 그러면 x는 뭐가 되느냐? 2분의 1 플러스 b,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그런데 b가 몇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구했다고? b가 1이라는 걸 구했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3,1이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야? AQ의 길이는 2분의 3에서 1까지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길이도 2분의 1. 그래서 A는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를 서술에서 쓸 때도 처음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문제에서 K는 1보다 클 때 모두 만나니까 B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B1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A점은 1,1이니까 P는 몇인지 1,2분의 1 플러스 A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Q는 몇인지 2분의 3,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AQ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AP의 길이도 2분의 1이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쭉 서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술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73번. 73번에 오랜만에 이제 역함수가 나왔죠. fx와 역함수 gx가 나왔는데, 너네 fx와 역함수 gx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이 들었지? 1학년 때. 그렇죠? 2학년 때도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봐봐. fx와 역함수 gx가 있고 gx의 그래프와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결론은 뭐야? fx와도 그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치? 그리고 그 두 점이 x1과 x2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로그 2에 x-a 플러스 2a 제곱은 x라고 쓰면 될 거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x1과 x2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x1을 집어넣어 주시면 로그 2에
x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제곱은 x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x2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서 x2가 1 플러스 x1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x2 집어넣지 말고 1 플러스 x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에 x1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2a 제곱은 x1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문제 풀리겠네? 어떻게 연립하면 돼? 둘이? 빼시면 끝이죠. 빼면 되지. 빼면 x1 날라갈 거고 2a 제곱 날라갈 거고, 그럼 요거 가지고 그냥 x1 구하시면 되겠네요. 또는 x1과 a에 대한 관계식 구하면 되겠네. 그렇지? 관계식 구해서 한 번 더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음 계산은 그냥 빼서 위에서 밑에 거 빼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오랜만에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혹시나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또.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부터 웬만하면 올해 약수령을 배웠던 조교가 우리 반에 들어올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막 시간이 안 맞아서 걔네들도 아직 방학을 안 했으니까. 아직 고3들 방학 안 했지? 했나? 아직 안 했지. 방학은 똑같잖아 너네랑. 그래서 걔가 아직 방학을 안 해서 시간이 이러저러 안 맞아서 못 오고 있는데, 방학도 안 했고 뭐 사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놀고 싶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 오게끔 할 생각이라 질문도 편하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걔가 문제도 잘 풀고 하니까. 아무튼 봅시다. 질문 나한테 하셔도 되고, 걔 올 거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올 거예요.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 부를 거라 질문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4번 봅시다. 두 함수 fx가 제고 gx가 제다 그랬을 때 fx 위의 점이 있고 gx 위의 점이 있는데 각각이 저 직선 위의 점이래요. 그래 놓고 여기서도 역함수가 나오는데 gx의 역함수를 hx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hx와 직선 y는 x-2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y좌표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잘 봐. 이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얘를 이상하게 풀면 되게 길어져 문제가. 마지막 이 조건을.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석하고 넘어갈 건데, 보시면 결국 hx와 x-2가 만나는 y좌표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런데 hx는 뭐라고 나와 있어? gx의 역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gx를 역함수해서 hx를 구하고 막 풀어도 돼. 그런데 그럴 바에는 원래대로 돌리자는 거야. 그럼 역함수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x, y의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y는 x에 대하여 다시 대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러면 hx와 x-2와의 교점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했을 때 뭐와 같아지는 거야? gx와 y는 x-1을 y는 x 대칭하면 x 플러스 2로 바뀌어요. 얘와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괜찮아? 역함수를 원래 함수로 돌려오는 과정은 y는 x에 대한 대칭 또는 x, y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 hx가 뭐로 바뀌어? gx로 바뀌어 다시. 왜? hx가 g의 역함수 x니까. 원래대로 바뀌어. 또 y는 x-1을 역함수를 하면 y는 x 플러스 2로 바뀌어. 그러면 결국 쟤의 교점과 얘의 교점은 같을 거라고, 정확히는 y는 x 대칭 관계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해. 근데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y좌표의 합을 구하래. 근데 그거랑 뭐와 같을 것이다? x좌표의 합과 같겠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 gx 뭐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뭐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 대입하면 a, b가 그냥 쉽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계산 자체는. 쭉 해서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찾고 요 두 개 같다라고 놓고 여기서 나오는 x좌표의 합을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 이제 설명해 주려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hx 구해서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원래대로 바꿔서 푸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체크해 둔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문제 직접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되게 뭐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풀어보면 계산이 되게 간단하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한 장도 아니야. 7문제. 보시면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제 수원을 배울 때도 아마 기억이 나겠지만 지수 방부등식과 로그 방부등식은 그냥 연산이에요, 연산. 그래프도 아니야, 사실. 그래프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단순 연산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밑이 3이고 오른쪽도 밑을 3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부등식에서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되고 부등식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야? 밑이 3이면 즉 1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지수가 클수록 같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a제곱이 있고 3의 b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결론 얘랑 뭐랑 같은 거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a제곱이 있고 2분의 1의 b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돌리면 된다. 로그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같다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겠죠. 반대로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방정식은 어려운 게 아니고 부등식에서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4 이렇게 바뀌겠지. 얘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러면 밑이 3이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됐죠? 이런 거니까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풀면서 기억을 빨리 되살리세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쉬운 문제들이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뭐였지? 76번 봅시다. 76번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y는 ax제곱 마이너스 1과 직선 y는 ax 플러스 1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날 때 부등식 제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어차피 밑이 a로 같은 부등식이니까 뭐만 알면 돼?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알면 돼. 그걸 뭐로 따지는 거야? 얘와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로 따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보시면 a가 1보다 크면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잖아. 즉 원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괜찮니?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a가 ax 플러스 1이 0,1을 지나겠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양수이내니까 어떻게 지나가겠어?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점이 몇 개야? 2개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a가 뭐겠네? 1보다 작겠네. 그럼 쓸 때 어떻게 하면 돼? y는 ax제곱 마이너스 1과 ax 플러스 1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기 위해서는 a는 뭐여야 된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 쟤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다 2x 마이너스 2보다 해가지고 왼쪽으로 넘겨서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a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사실 서술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 그래서 서술 요소가 만약에 3개가 안 돼. 무조건 3개는 있거든? 3개 아니면 4개야, 요소가. 그래서 3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거기다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a가 1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a가 0과 1 사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a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서술 요소가 부족하면 아닌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충분히 있다 하면 아닌 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문제 쭉 읽어보시면 두 상수 AB에 대하여 두 곡선이 이렇게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제가 Y좌표가 Y축과 만나는 즉 Y절편이 제곱 PQ의 길이가 3분의 20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요 위주 볼게요. 보시면 일단은 얘가 Y는 로그 9에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
그 다음에 y는 2분의 3의 로그 3x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일단 요 좌표가 지금 문제에서 로그 9의 18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얘 볼게 얘 보시면 p 좌표는 그냥 1이겠죠. 그치? 1이겠지. x가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q 좌표는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pq의 길이가 3분의 20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20이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1에서 3분의 20만큼 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좌표는 뭐가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3분의 17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결국 A, B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Y절편 하나 알고 있고 X절편 하나 알고 있잖아.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대입하시면 그래서 0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 로그 9의 A 더하기 B가 뭐고? 로그 9의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7,0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9의 마이너스 3분의 17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다?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시면 되죠, 이제. 둘을 빼시면 되겠네요. 둘 빼시면.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면 B는 날아갈 거고, 그러면 로그의 뺄셈이니까 뭐로? 나눗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면 로그 9에 얘를 빼는 거니까 얘가 분모로 3분의 17 플러스 A 분의 얘니까 분자로 갈 거고, 얘가 몇이다? 로그 9의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어차피 0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뭐야? 얘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7 플러스 A 분의 A는 18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하셔서 A는 몇이다 쓰시면 되겠죠. 그치? A는 몇이다 썼으면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따라서 B는 몇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QPR의 넓이는 요 길이는 3분의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요 높이만 구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R은 뭐니까? 얘와 얘 교점이니까 둘 같다라고 두시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 저 점 두 점 가지고 Y절편과 X절편 가지고 AB 구하는 과정 쭉 써 내려나갈 거고 그 다음에 AB 구한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어차피 좌표 R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R의 좌표 구하는 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저 삼각형 QPR의 넓이 구하는 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고 여기서 뭐 A 구하는 거 하나, B 구하는 거 하나 이렇게 나뉠 거예요. 보통 이제 결론이 A 하나, B 하나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 그래서 A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 B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점 R 구하는 거 하나, 넓이 구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나뉘게 될 거다. 됐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추론이 가능하잖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추론은 아니잖아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런 추론이 가능하면 A를 구하는 과정과 B를 구하는 과정 또는 저 점과 넓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틀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채점 요소가 최대 4개까지니까 그 4개가 뭘지만 알면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도 그때부터 보이거든? 그래서 그 4개를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고생들 하셨고 숙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쭉 풀어오시면 되고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 짐 싸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뽑아 드릴 테니까